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 소스로 이야기할 것은 물속을 비행하는 잠수 드론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픈 ROV사라는 회사가 만든 트리덴트라고 하는 잠수 드론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드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3D 프린트 강사 과정을 제가 할 때는 실제로 저희가 만든 3D 프린터를 가지고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그 3D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 모델링에 드론만 찾아서 그 드론의 어떤 판이나 바디 부분이죠. 바디 부분이나 부속 부분들을 전부 출력해봤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3D 프린트를 가지고도 드론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3D 펜을 갖고도 간단하게 드론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기성 제품을 가지고서 드론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론이라고 해서 아마 맞을 겁니다. 플론이라고 해서 어, 제 정형 이렇게 미리 이렇게 그 윤곽을 따놓은 나무판 위에 어,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잘 사용하지 않는 좀 옛날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거기다 어플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본체로 이용해서 하는 플론이라고 하는 드론도 있고, 그리고 드론 레이싱이라든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드론 낚시, 드론 피싱, 이런 부분들이 드론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많이 하는데, 드론이라는 것을 꼭 하늘만 난다고 해서 드론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쿼드콥터라고 해서 사방으로 돼 있는 그 프로펠러를 가지고 무인으로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잠수 드론 이 트리덴트는 이제 후방부에 전진과 후진을 할 수 있는 스크류가 두 개가 달려 있는, 그 다음에 앞에는 고 영상의 그 해상 상태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앞을 비칠 수 있는 라이팅에 대한 것들도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물에서 움직이기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형학적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잠수 드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픈 ROV사는 공동 창업자 데이빗 랭이라는 분과 에릭 스트랙폴이라고 하는 두 분이 만든 회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만든 회사는 오픈 ROV라는 회사고, 이 여기서 만든 드론 이름이 잠수 드론 이름이 트리덴트라고 하는 이 잠수 드론을 만든 거죠. 이분들이 이걸 만들었을 땐 처음에 이 잠수 드론을 만든 이유는 그 보물섬을 찾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캘리포니아 그쪽 해안 어디에 그 보물섬이 있었던 모양이죠. 보물선. 보물선이 있어서 그것을 심해 있는 그 보물선을 찾기 위해서 스쿠버 다이버가 들어가서도 찾을 수 있지만 더 깊은 곳까지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잠수 드론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무인 드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무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자금을 가지고 저걸 한 것은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킥스타터에서 초기 펀딩을 진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탐사형 드론인 이것을 만드는데 킥스타터에서 성공적으로 자금 펀딩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또 다른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킥스타터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환경까지 만들어내는데 당연히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디자인적이나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 드론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트리덴트라는 드론은 일단은 자신이 그 움직일 곳에 대해서 그 해상에 부표를 띄워 놓는답니다. 부표. 그러니까 해상의 어디 지역에 드론이 이 근처에 반경 어디 근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것도 와이파이 환경이라든지 무선 통신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스마트 환경에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모니터링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GPS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 통신으로 인해서 이 지금 우리 잠수 드론이
트리덴트가 어디쯤 가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위치, 수심과 그 폭, 지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탐사용 드론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물섬을 찾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해저 지도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들 같은 경우에 정박해 있을 때 스크류가 꼬여 있는 상태라든지, 내지는 이제 다시라든지 이런 배의 그 하부 상태를 잠수사가 들어가서 전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 잠수 드론을 가지고서 할 수가 있다네요.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심해 잠수사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요번 우리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심해 잠수사 분들이 심해까지 들어가셔서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셔서 그것을 이제 처리하시고, 또 일정 시간이 올라오시면, 지상으로 올라오면 그 잠수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감압 시설에 들어가서, 챔버에 들어가서 그 감압하는 과정을 하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람이 가서 하는 부분들을 이런 무인 탐사 드론이라든지 잠수 드론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시각이나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잠수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내지는 작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 제약 요소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목적이 뭐 탐사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뭔가의 공사에 대한 어떤 체크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 첨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론 감독이 심해까지, 아바타 만든 카메론 감독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해 잠수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타고 내려가서 그런 심해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환경들을 보고 오셔서 영화를 만드는 영감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도출해낸다는 이야기에 대한 인터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저도 들어봤는데, 이런 무인 탐사선을 이용해서 심해 내지는 깊은 바닷속에 있는 이 잠수 드론은 100m까지 내려간답니다. 100m까지 내려가니까 웬만해서는 다 보이겠죠? 거기에 살고 있는 100m 정도에 있는 거기에 물고기의 환경이라든지 그걸 층층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는 부분에서 교육적인 측면이나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 잠수 드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표를 띄워놓으면 거기하고 심해 드론하고는 무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선으로, 부표하고. 그 상태에서 밖에서 조정을 하시는 분은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 기기, 태블릿 PC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카메라로 전송되는 그 영상을 보게 되면서 그것을 갖고 컨트롤러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데, 앱에 있는 그 컨트롤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조이스틱 같은 것을 가지고서 이용할 수도 있다니까, 연동성이 다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첫 번째는 드론이라고 하니까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서 물속을 다니는 거라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드론이라고 검색을 하면 하늘만 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심해서 움직이는 잠수용 드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저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00m까지 내려가고 하는 것들은 전문 목적이 있는 드론에 대해서는, 잠수 드론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네요. 그래서 트리덴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좀 더 디테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킥스타터를 이용해서 크라우드 펀딩에 또 도전을 하고 있다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뭐 다양하게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론을 띄워서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도, 유용하게 찍은 영상들은 판매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또한 사진 같은 경우에도 사진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그 사진을 필요한 사람이 비용을 내고 그 사진을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데 드론이라는 것이 많이 있으면 반대로 심해 드론 같은, 이 잠수용 드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죠. 이 잠수용 드론을 통해서 얻는 영상을 또 그걸 판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어떤 탐사 목적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영상을, 유익한 영상들을 뭐 고프로 같은 수중 캠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런 잠수용 드론을 가지고 뭐 근교에 있는 어떤 산호초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이런 영상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영상을 찍어서 저거 한다면 이런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또 접할 수 있다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니즈들이 충족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들을 새롭게 개발한다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도 굉장히 뭔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크리에이터 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속에 하늘에서만 뜨는 드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잠수용 드론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잠수 드론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또 다른 잠수용 드론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뭔가 그 프로토타입으로 시제품이죠.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재밌는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 취미 생활이 더돼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먹거리 그러니까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동기에 아컨TV의 아이디어 365 코너가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 소스를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이 코너를 하는 취지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아이디어 365 시간을 자주자주 애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마약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중독이 돼서 매일매일 아이디어 소스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뭔가 공부가 된다라는 이런 멘트도 한 번쯤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요. 아칸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와 직접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셔서 저하고 친구 맺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 싶으면 좋아요 꾹,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아이디어 365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뵙습니다.